사단법인 시민행복발전소 이혜경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하고 계신 곳이 시민행복발전소입니다. 어떤 단체인지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민정책연구소입니다. 네. 실사구시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데 토론회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비판과 견제를 뛰어넘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능동적인 시민운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던 것이 치매 관련 네. 토론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치매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여셨는지 그 배경부터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번에 100년 정책 토론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100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취지로 저희 단체가 창립한 25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75년 후면은 100년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100년 기업이 있듯이 저희도 100년 NGO를 목표로 해서 후손들하고 함께 행복한 100년 NGO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매 관련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네네.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여셨군요. 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요즘은 그래도 좀 어린 나이에 또 치매가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치매라는 병을 얻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이제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네.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핸드폰으로 그 치매의 어르신들을 찾는 문자들이 가끔 오죠. 네. 이제 이것은 대부분 치매가 걸렸지만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모시다가 밖으로 예.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요즘에는 치매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 가족 중 누군가 모시거나 또는 대부분 요양시설에 머무는 게 선택이죠. 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려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고 나의 집처럼 일상이 보장이 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치매를 저희가 걸린 가족이 나오면 본인도 힘들지만은 이제 뭐 가족들이 계속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치매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은 나이가 먹으면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노르는 치매에 걸려도 풀 뜯어먹고 이렇게 달리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회 시스템에 걸리면은 사회 시스템으로 치매가 걸리면은 스스로 이렇게 가두는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극복하자. 그냥 밖으로 다녔다가는 너무 위험하니까요. 위험하죠. 네, 그래서 그냥 안에 계시게끔 하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치매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극복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뭐 좋은 안이 나왔습니까? 치매가 걸려도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뭐 갈등 치매 어르신이 계시면은 가족 갈등이나 가족 해체까지도 이루어지는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치매인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치매 행복 마을을 조성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 간다면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행복 마을. 네. 일단은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네. 우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65세 이상 고령 인구 중에 치매 환자는 약 60% 이상은 10% 그리고 85세 이상은 33%입니다.
맞네요. 꽤 많죠. 그래서 네. 지금 2050년이 되면 지금보다 3배가 넘는 인구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매 종합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초고령화의 내년에 접어듭니다. 우리나라도 2025년도에. 네. 근데 우리나라에 앞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습니다.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토론회도 여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치매 환자가 있다. 우리 집에 네. 그 상황 사례 들어보셨죠? 네. 어떻든가요? 저희 토론회에서 참여하신 분 중에 토론자 중에 부모님 2분을 동시에 모시고 있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은 네. 서울에 직장이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광주 와서 2분을 모시는데 하루 종일 부모님에게 떨어지지 못하고 모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네. 호소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함께 가족을 모시면서 네. 있는 그런 요양시설이 있다고 하면 네. 가족에는 본인도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부모님을 돌보고 이런 시설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매우 간절하게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치매 환자가 발생했으면 이렇게 하는 일을 멈추고 집에서 모신다거나 그렇죠. 또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노인 요양병원 네, 이제 맞아요. 이런 시설에 보내거나 둘 중에 하는데 외국의 사례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가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주목했던 마을이 세계 최초로 2008년도에 생겨서 마을형 치매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 호크백 마을입니다. 마을 전체를 예, 마을형. 예, 네. 그래서 네덜란드 호크백 마을을 벤치마킹해서 프랑스의 랑드 마을, 독일의 바드 메비르 호벤 산림 요양 마을, 덴마크 브루이센 마을, 캐나다 랭그리 마을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한 집에 6명에서 7명 정도 치매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27채 가옥에 180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마을에 거주하는 시설은 문화센터, 슈퍼마켓, 우체국, 교회, 텃밭 이런 것, 레스토랑, 미용실 이런 시설들이 있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네, 것들은 다 모든 들어가 게 다 있어요. 있군요. 마을이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 뭐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분들도 뭐 슈퍼 주인이나 우체부 또는 뭐 청소부 이렇게 마을 주민 등으로 변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연극을 해서 이분들이 네. 자연스럽게 치매인들을 돌봅니다. 삶에 스며드는군요. 네, 그죠. 아예 사복을 입고 그 환자복도 입지 않고 일상생활복장으로 네. 그분들을 케어를 해드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도 거기서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지금 출근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그리고 치매인들은 사시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환자에 대한 개입을 아주 최소화하고 그리고 길을 잃거나 혼란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CCTV를 통해서 안전하게 그분들을 또 찾아가서 모셔오고 이런 네. 것들입니다. 그분들은 뭐 계속 돌아다니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에 안 걸려도 돌아다니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네. 이제 계속 돌아야 되는데 약 한 4,500평 정도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지에 외벽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제한하지 않는군요. 예, 제한하지 않습니다. 가지 않게 못 가게 네, 하지는 그렇지 않는군요. 위험하지 않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지금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마을 네네. 전체를. 이제 궁금한 것들은 좀 많습니다. 그럼 식사를 어떻게 하지? 이제 그리고 퇴근한 이후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도 예. 있는데. 그래서 요양보호사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식사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깜빡 잊고 계산을 안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계산도 해야 됩니까? 우리 뭐 아. 1유로를 뒀다거나 5유로를 낼 수도 있지만 그분이 깜빡하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가격표는 있어요. 그러나 깜빡하고 온다고 해도 그걸 내시라고 얘기하지 않죠. 왜요? 왜냐면은 그 치매 요양 마을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내는 사람만 손해인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다 이렇게 내는 분들은 공공요금? 네, 공공요금으로 공용요금? 대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네. 굉장히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마을인 거죠. 처음 세워졌던 것이 2008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지금 그러니까 약간 20년이 좀 못 되고 16년 정도 됐는데 지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치매 요양 네. 시설들의 성과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벤치마킹 하려면 원래 하고 있는 게 잘 돼야 가져올 수 있는 그죠. 근데 거니까. 굉장히 많은 유럽에서는 많은 도시와 이곳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나라별 특성을 살려서 뭐 산림 요양을 한다거나 네. 또는 뭐 호텔형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 성과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단은 환자도 보호자도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되게 만족하지요. 두 분 다 네. 양쪽 다 만족하죠. 그분들이 일단은 자유롭게 일상생활 할 수 있고 격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까요? 치매 환자들이 그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쓰는 물건이라든가 모든 그 집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흡사하게 해놓고 예. 그다음에 종교가 같은 분들끼리 모아놓고 또는 뭐 이렇게 각각 그분들의 그 교육자였다. 그럼 교육자인 분들을 따로 그 6-7명의 그 숙소에 함께 머무셔서 대화도 거의 공통의 대화가 좀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과 한 6명 정도 한 집에서 산다면 만약에 제가 보호자라면 네. 잘 적응하실까? 서로 간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실까? 네. 집은 이런- 각각 이렇게 주무시는 곳들은 각각 있고 아. 그다음에 가운데 보호사가 있어서 그 6분들을 케어를 하는 거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네. 공간이 또 네, 따로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광주 전남은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 전남은 사실은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장소가 실현할 수 있습니까? 있는 부지가 예. 굉장히 필요한데요. 사표 보셨습니까? 광주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많이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광산구에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곳이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고 택지도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광주도시공사가 치매요양 행복마을을 개발해서 위탁 운영이나 임대를 통해서 운영할 것을 저희 단체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광주 전남 상생으로 해서 광주 전남 인근에 있는 군과 광주가 자치구가 협력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담양군의 부지에 치매 요양마을을 설계하면 광주 북구와 같이 협력하고 네.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화순, 서구는 나주, 북구는 담양. 광산구는 장성 한평 이렇게 손잡고 상생 모델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한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 부지를 먼저 선정하고. 선정을 하고 그 부지는 저희가 협동조합을 전용노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각각 시민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부지를 선정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짓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짓고 우리가 나중에 관리하는?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지 그걸 위탁하는? 다시 위탁을 하고 다시 그 군에 네. 아니면 시에 또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뭐든지 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어렵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해가지고 치매 요양 행복마을 조성 특별법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부터. 예, 아시아 문화전로 특별법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 추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면은 네. 아무래도 더 지자체에서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삶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 또 건강 문제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해야 할 것 같고 네. 또 여기 또
시민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가게 된다면 예,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네. 준비도 탄탄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이렇게 네, 하고 일단 정책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치매 요양 마을을 가기 전에 치매 돌봄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꽃을 가꾼다거나 채소를 가꾼다거나 몇 또는 시간 정도 가서 네, 그리고 뭐 토끼나 뭐 이렇게 먹이를 준다거나 네. 이렇게 모이를 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출퇴근하듯이 이제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되게 그것도 치매 돌봄 농장도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해요. 어린이들 유치원 가는 것처럼 잠시 네, 잠깐 이게 그렇죠. 다녀오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분들도 갔다 오시면 되게 많이 네. 치유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시설들이 광주에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